참고로 실행은 F11이고요. F11 단축키. 그 다음 여기서는 코드 정렬하는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엉망이 됐을 때 여러분이 Ctrl Shift F만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아름답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줄 지우기는 Ctrl 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제부터 배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변수 A죠. 그쵸? 근데 뭐만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A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정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A 하고 실행해보면 자, 4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전에 A를 10으로 바꾸면 뭐라고 나올까요? 4하고 10? 아니면 10? 아니면 4? 그쵸? 10만 나왔죠. 4와 10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합니다. 변수 안에는요 값이 딱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한다고 해서 이 변수 A 안에 4라는 값도 들어가고 10이라는 값도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값을 여러 개 넣는다고 해서 여러 개 다 못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여러 개를 한번 담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A 변수는요, 지금 A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A를 출력했을 때도 10만 나오는 이유가 이 4라는 값은 없어지고 10이라는 값이 대체되기 때문에 이 10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숫자 이 4도 넣고 싶고 10도 넣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걸 쓸 수 있는 게 바로 배열이라고 하는데 배열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느낌상으로 아직 우리가 배열 모릅니다. 근데 느낌상으로 숫자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을까요? 2개? 3개?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뭘까요? 뭘까요? 3개. 그쵸. 3개 있습니다. 3개. 이렇게 하면은 값을 몇 개 저장할 수 있다? 3개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저장하냐? 자, 우리가 보통의 변수 저장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배열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오류 나고 있죠? 자, 배열에 저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int a에다가 1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면은 a에다가 뭐 20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이 대괄호가 붙으면서 안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어요. 그리고 이 대괄호는 여기 앞에도 붙어 있고 여기 뒤에도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열은요 객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는 얼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그 객체라는 거는 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바다 가면은 항구 있죠?
그쵸? 항구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여기는 배가 있습니다. 배. 자, 제가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은 딸기가 있어요. 딸기 상자가 9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거를 뭐 미국에 있는 찰스한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상자들을 모두 묶는 게 좋을까요? 안 묶는 게 좋을까요? 찰스 한 명한테만 보내려고 해요. 이 하나한테. 이 9상자 모두를요. 그러면 묶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상자씩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묶는 게 좋을까요? 안 묶는 게 좋을까요? 그쵸? 왜냐? 다 다른 나라로 들어갈 거니까 안 묶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 찰스 한 명한테 이 9상자 모두를 보내려고 했을 때 안 묶으면요. 안 묶으면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냐? 자, 우선 항구에서 이 배입니다. 배에 실을 때 9번. 그 다음 다시 다른 항구에서 내릴 때 9번. 그리고 자, 여기서 그냥 상자째로 들고 가지 않죠?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에 실을 때 9번. 그리고 트럭에서 내릴 때 9번. 어떤가요? 엄청 불편하지 않나요? 그쵸? 지금 일이 다 9번씩 곱해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9번.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실을 때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어가지고 아예 이 상자째로 보냅니다. 이 상자째로요. 이렇게. 그러면 몇 번만 실으면 되죠? 한 번. 실을 때 한 번. 내릴 때 한 번. 여기 차에 실을 때 한 번. 차에서 내릴 때 한 번. 일이 그냥 그냥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변한 거죠. 지금 이게 만약에 9상자라서 망정이지 한 900개면은 더 하겠죠? 그쵸? 근데 무조건 묶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를 무조건 묶는 게 아니라 관련된 녀석들끼리 묶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찰스라는 사람 한 명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이 상자를 다 묶었지만 만약에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친구들 모두한테 한 상자씩 준다고 했을 때는 반대로 안 묶는 게 좋겠죠. 그쵸? 그쵸? 자, 만약에 이 녀석들이, 이 상자들이 여러 명한테 가야 된다면 묶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는 게 좋다. 저는 이 데이터들 모두가 찰스한테 갔을 거였기 때문에 묶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갔을 거면은 안 묶었겠죠. 또 다른 얘기. 자, 하나 더. 저희 반에 미성년자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술이 있어요. 술. 음료수를 예를 들까요? 자, 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콜라가 있어요. 자, 콜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비강의장이거든요. 비강의장 콜라가 30개 있습니다. 30개. 근데 이 모두를 저기 옆 강의장인 A 강의장으로 옮기려고 해요. A 강의장으로. 이 30개 모두를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양손에 뭐 2개씩 들고 간다고 해도 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음료수 보면은 이렇게 술 짝 있죠? 한 짝.
이렇게 상자가 있잖아요. 담는 상자. 그쵸? 아시죠? 뭔지? 음료수 담는 상자. 자, 근데 이거를 하나씩 옮기지 않고 이 상자를 사가지고 한 번에 옮기면은 일이 해결이 되죠. 그쵸?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음료수 짝도 그렇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 한 10,000장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컴퓨터에 딱히 분류를 안 해놨어요. 폴더 하나에 다 몰아놨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근데 너 나랑 저번에 한 가을쯤에 찍은 사진들 좀 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폴더 안에서 싹 다 뒤져야 돼요. 가을에 찍은 사진이 언제인지. 이름을 보고 이제 뭐 작년 가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겠죠. 자, 이름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 하나하나를 직접 보면서 가을에 찍은 게 어딨지? 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을 분류할 때 요 정도부터는 봄,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 여기는 겨울,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가 가을에 찍은 사진 줘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주면 되죠. 그쵸?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요, 그냥 분류를 해놓은 이 폴더 통째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두 동일한 기술이 쓰였어요. 여기 있는 이 폴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음료수 박스, 그리고 이 딸기 컨테이너, 여기서 보이는 이 폴더 같은 게 바로 객체라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뭐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이 객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아직은 좀 아리송하죠? 자, 객체에 대해서 일단 그냥 간단한 예로 하나 든 거고 계속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서도요 객체가 사실 쓰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본 적 없죠? 얘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대괄호가 바로 객체입니다. 인트는 뭐죠? 정수. 맞아요, 정수죠. 그러면 인트 한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이 대괄호까지 했을 때, 자, 얘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정수들 밖에 못 들어가는 객체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인트 생긴 거 비슷하죠? 그쵸?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모양 비슷합니다. 자, 인트 선언하고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 값 넣고 이렇게요. 근데 뭐가 다르냐, int a 이렇게 만들면요 값은 무조건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애는 뭐다? 값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값이 3개가 들어가지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정말 여기에 들어가냐? 자, 여러분 이 5는요 변수 a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얘는 뭘까요? 그러면 자, a 뭐죠? 변수죠? 얘는 뭘까요? 네, 변수예요, 변수.
얘도 변수기 때문에 변수는 제가 뭐라 했었죠? 값을 몇 개? 하나.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분명 변수에는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고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 했는데 넣었잖아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인트 여러 개가 이 ARR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도 변수예요, 변수. A에도 값을 하나밖에 못 넣듯이 얘한테도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값을 여러 개 넣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 얘도 변수니까. 자, 변수에는요,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거의 모든 객체지향 언어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얘 보면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쵸?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ARR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 변수랑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값을 넣는 꼴입니다. 10, 20, 30 이렇게요. 들어가긴 해요. 자, 이제부터 제가 그림 설명을 엄청 많이 할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판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변수 A. 변수는 실제로 조그만해요. 근데 ARR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똑같아요. 조그만해요. 요만합니다. A나 ARR이나 똑같은 변수니까. 근데 A에는요 5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10, 20, 30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안 들어간다 이 말이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값을 하나밖에 못 넣기 때문에 20과 20과 30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20, 20, 30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자, 얘도 변수니까 이런 식의 행동은 못해요. 값을 여러 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식의 행동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큰 방을 하나 만듭니다. 큰 방을 하나 만들고 안을 3등분 해놔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요, 이 뒤에 있는 얘입니다. new하고 우리가 int 한 다음에 3이라고 해놨죠. 그쵸? 이 녀석이 이 방이에요. 이 방. 얘가 new int 3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얘예요, 얘. 자, 여기서 new라는 키워드, 얘는요 시스템 키워드거든요. 자바에서 쓰이는 약속된 언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new가 보인다 면 무조건 이게 객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객체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new라고 쓰인 게 객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바 세상에 객체 몇 개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new 2개네? 2개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new만 세면은 객체 개수가 몇 개인지 답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얘가 이제 객체인데 얘는 뭐냐? 자, new int 3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나는 지금부터 객체를 만들 건데 이 객체 안에는 정수 3개짜리가 들어가는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이에요. 미리 약속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얘 있죠?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도 이렇게 써놨죠? 앞에. 여러분, 이 타입은 뭐냐면요, 우리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이런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이 변수 안에는 나중에 배열 객체가 들어올 거야. 난 A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거 나중에 정수 들어올 거야. S 변수에 나중에 스트링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약간 얘하고 정도로 해볼 거야.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나 이거 들어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타입이라고 써놓은 거는 미리 얘한테 언지를 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들어올 거야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넣으면은 바로 뭐라 하잖아요. 너 분명 이게 잡아서 뭐라 하는 겁니다. 빨간 줄 뜨는 거는 너가 분명 int 타입 넣을 거라고, 정수 타입 넣을 거라고 했는데 왜 스트링 넣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값을 제대로 넣어줘야지 뭐라 안 합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 타입에 맞는 그 값을 넣어주려면 얘는 객체이기 때문에 난 이런 배열 객체 넣을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new int 하고 이렇게 보면 똑같잖아요. 얘랑 근데 이 안에는 몇 개 넣을 건지는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 객체에는 이제 여러 개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3칸짜리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3이라고 썼으니까요. 만약에 5라고 쓰면은 이거를 5라고 쓰면은 5칸짜리 방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아직 좀 어렵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 안에 3칸짜리 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10, 20, 30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10, 20, 3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AR에다가 넣는다고 하죠. 근데 이거 아무리 객체를 이렇게 했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쵸? 안 됩니다. 어찌됐든 얘는 지금 값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3개. 그쵸? 공간이 작잖아요, 얘한테는. 이걸 넣기엔. 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방이 3칸짜리인 애를 통째로 넣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 언어는, 이 자바는 어떤 선택을 했냐? 자, 여러분, new는 뭐라고 했죠? 객체라고 말하신 분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객체예요, 객체. new라고 말하는 게 나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객체 생성이에요. 근데 객체 만드는데 int 3개짜리 객체. 자, new가 객체 생성인데, 자, 여기에는 방이 3칸짜리 있고, 그 다음 자동으로 또 객체를 만들면 뭐가 생기냐?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리모컨이 하나 생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new를 하면요,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리모컨도 생겨요. 리모컨. 그리고 이 리모컨을 복사를 해줍니다. 어디한테? 얘한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거 있죠. 자, 여기서 볼까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자,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건 지금 ARR을 만들었고, 그 다음 객체 3칸짜리 방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 리모컨이 있는데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여기다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값에 대한 언급은 안 했어요. 이건요, 이 값을 3개 넣으려고 만든 객체일 뿐입니다. 객체. 근데 이 ARR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선택한 방식이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똑같이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통째로 여기다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넣은 게 아니라 이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넣어줬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TV 생각해 보시면요, TV 거실에 TV 보통 있잖아요. TV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이 TV 버튼 누르시나요? 아니죠. 이 TV 여기 있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 버튼과 똑같이 작동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리모컨이 있죠. 이 리모컨 만든 이유가 뭐죠? 이거 대신 조정하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어요. 얘도 지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물론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자, 여기랑 똑같은 기능을 가진 이 리모컨을 얘한테 복사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모컨으로 얘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얘 값들이 자, 지금 10, 20, 30이 직접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넓은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값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줬다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ARR은요,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으로 이 오른쪽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죠? 이게 한 번 들으면은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돌려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있죠. 그쵸? 얘가 0, 1, 2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ARR에 있는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컨을 누른 거예요. 리모컨. 하나 더 해드리자면 왜 0, 1, 2냐? 컴퓨터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그래서 0, 1,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그러니까 배열에서 무조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값을 넣을 때 0번째 값부터 넣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번호 있죠? 0번째, 1번째, 2번째 칸, 이 칸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이렇게요. 이 값을 인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는 방 번호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봤을 때 10번은 자, 0번째 칸에 있는 거고요. 0번째 방이죠. 그리고 20은 1번째 방, 30은 2번째 방.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이라고 해보세요. 하나의 약간 큰 객실이라고 했을 때 1호, 0호죠. 0호, 1호, 2호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조정한다? ARR이라는 리모컨으로 조정한다. 그럼 ARR에 뭐가 들어있냐?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가게 된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나 리모컨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숫자 3개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
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밖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만이 ARR에 들어간다가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좀 어렵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 듣고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두세 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둘과의 사이는 실제로 엄청 멀리 있어요. 아예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상에서 이제 뭐 메모리까지 하려면 자료 구조 같은 좀 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지역이 생깁니다. 다른 지역에. 근데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어려지니까 아무튼 멀리 있다. 이렇게. 얘는 다른 지역에 있고 얘도 다른 지역에 있다. 이게 사실 객체의 끝입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보셨을 때 해석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면 배열 객체라고도 합니다. 배열 객체를 만들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객체가 이 ARL에 들어간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만든 객체에서 자기한테 이제 리모컨이 만들어지는데 그 리모컨을 얘한테 복사해준다. 즉 ARR에는 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만이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ARR과 이 객체, 이 변수와 이 객체는 연결된다가 정확한 뜻입니다. 이게 들어간다가 아니라 연결된다가 맞는 거죠. 그리고 배열이라고도 하고요. 배열 객체입니다. 배열도 객체예요. 객체잖아요. 객체. 이거는 무조건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배열 객체인 거죠. 배열 타입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괄호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랑 얘가 연결된다에 포커싱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ARR은 단순히 변수일 뿐입니다. 그냥 이름을 ARR이라고 지어놔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지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근데 ARR이라고 지은 이유는 어레이, 배열의 뜻입니다. 어레이. 줄여가지고 그냥 ARR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누가 객체 생성하는 거, 그리고 엄연히 얘랑 얘랑은 다른 공간에 생긴다. 그래서 딱 이 그림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요. 이렇게. ARR에서 값을, 지금 ARR을 통해서 값을 넣죠? 자, 띄고 봤을 때 ARR 버튼 누른 거예요. 어떤 거를 0번째 방에다 10 넣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 반영이 되는 이유는 얘가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 리모컨이랑 똑같아서 이렇게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좀 많이 어렵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자바 세상에서 객체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정확합니다. 2개예요, 2개. 이것만 세면 되죠. 뉴가 몇 개 있는지만 세면은 객체 몇 개 있는지 바로 답 나옵니다. 2개입니다. 뉴가 2번 있잖아요. 객체는 무조건 뉴를 할 때마다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그림이 되냐면요. 자, 봤을 때 ARR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R2도 있어요. 그 다음 서로 다른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객체 만듭니다.
근데 보니까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3칸짜리 방을 둘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럼 얘는 int 이제 3칸짜리 방을 만들고요. 얘도 int 3칸짜리 방을 만듭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3등분 해놔요. 나중에 정수 들어올 거니까 미리 준비해놔야겠다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도 넘겨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하는 행동은 이 리모컨을 가지고 0번째 방에 10을 넣어요. 10. 그리고 1번째 방에 20을 넣고요. 2번째 방에 30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10, 20, 30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그림으로 그리면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각각 다른 객체이고요. 물론 모양은 똑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똑같죠? 그쵸? 이 변수 이름만 다르고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같은 객체를 쓰게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 객체 따로 있고요. 이 객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변수로 이 객체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리모컨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리모컨도 각자 다릅니다. 이 리모컨 다르고요. 이 리모컨 달라요. 둘이 아예 따로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10, 20, 30을 놓는 거죠. 자, 이거를 초반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0번째 인덱스라고 했죠?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 이 변수랑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간, 0번째니까요. 컴퓨터는 무조건 0부터 센다. 얘도 AR2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공간. 이렇게요. 이해되실까요? 사실 잘 안되시죠? 괜찮습니다. 한 번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래 이게. 자, 그러면 난이도를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두고 int 얘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 자바 세상에서 객체 몇 개 있을까요? 그쵸, 이거 2개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맞아요, 1개입니다. 1개. 뉴만 세면 답 나와요. ARR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이게 복사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객체는 1개예요. 왜냐? 뉴가 1개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거 꺼내 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자, 꺼내 쓰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마 오래 나실 거예요. 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20과 20, 30 각각의 값을 꺼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번호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ARR이라고 하면은 얘가 뭔지 모르거든요. 뭘 줘야 되지? 값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ARR에 있는 0번째 방에 있는 값 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0번에 있는 10, 그 다음 1번에 있는 20, 그 다음 3번에 있는 2번에 있는 3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문제입니다. 객체가 하나인 건 알았어요. 자,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ALR2. 자, 이거 해보셨을까요?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F11을 눌렀는데 실행이 잘 안된다 하시면 컨트롤 11을 한번 눌러보세요.
보통 F11로 되긴 하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저장하고도. 자, 40이 나옵니다. 40. 그러면 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림판을 옆에다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객체 몇 개죠? 한 개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RR이 여기 있고요. 자, ARR. 그 다음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얘는 ARR2래요. 2. 이렇게 있는데 객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는 각각의 객체를 연결해 줬었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했었죠. 근데 지금은 객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ARR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ARR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죠?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ARR에는 뭐가 들어있죠? 10, 20, 30? 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ARR 뭐죠? 변수죠, 변수. 그쵸? 얘 변수인 거 아시죠? 자, 변수에는 값이 몇 개밖에 못 들어간다? 무조건 하나. 무조건. 세상에 무너져도 하나입니다. 한 개밖에 못 들어가요. 한 개. 자, 근데 그 안에 10, 20, 30이 들어있다고요? 그럴까요? 변수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10, 20, 30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자, 이 ARR에는요 값을 하나밖에 넣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 개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변수의 특성 때문에 자바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밖에다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밖에다 방 만들어요. 몇 개짜리? 3개짜리. 3개 들어갈 거니까 방 만듭니다. 큰 방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각각 1호실에다가 10 넣고요. 2호실, 3호실.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0호, 1호, 2호겠죠. 그리고 이 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뭐다? 리모컨을 하나 만듭니다. 이 객체가 뉴 할 때 이 리모컨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다? 이 똑같은 리모컨을 얘한테 복사해준다 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ARR에는요 뭐가 들어있죠? 리모컨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제가 계속 입이 닳게 설명드리는 게 결국 이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오래 걸린 거지, 그냥 결과가 이거예요. 밖에 방 만들고 얘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주고, 얘를 약간 여러분 RC카라고 생각하세요. RC카 우리 리모컨 조정하죠? 그쵸? 똑같습니다. 그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얘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요, RC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을 똑같이 뭐다? 하나 더 복사해 준 거예요. 그러면 뭐다? 얘도 결국 얘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RC카 한 대에 리모컨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실 TV 한 대에 리모컨 2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하나는 뭐 채널 올리고 하나는 음량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림이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딱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이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값을 넣을 때 10, 20, 30이라는 값을 넣을 때는 여기 있는 리모컨을 사용해서 값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도 이제 리모컨 받았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 두 번째 있는 방의 값을 40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출력을 했을 때 자, 이 리모컨으로 나 두 번째 방에 있는 값 줘 했을 때 40이 나온 이유가 요거 때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라 나올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40 나온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30, 40, 30, 40 헷갈리죠? 자, 40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40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왜죠? 그쵸. 같은 객체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리모컨으로 이거 조종하던 이 리모컨으로 이거 조종하던 사실 둘 다 똑같은 리모컨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리모컨으로 출력을 해도 어차피 바라보는 건 뭐다? 이 객체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얘가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나 이렇게 바꾼 거랑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한테도 그렇고 얘한테도 그렇고 얘한테도 그렇고 모두 같은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다 라는 거죠. 이 리모컨으로도 얘를 조정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거실에 TV 한 대 있고 이거 조종하는 리모컨 두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컨트롤 하나, 이걸로 컨트롤 하나,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이 줄에서 받은 게 이 값 전체가 아니라 얘도 얘한테 받은 리모컨을 똑같이 넘겨준 거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받은 리모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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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리모컨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얘로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좀 보면 어려운데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ARR2한테 복사된 게 무엇인가? 이 값 전체인가? 아니면 리모컨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 코드를 봤을 땐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객체 지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시각화를 해주면 좋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뭔 코드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수 작잖아요. 객체 큽니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다? 리모컨 넘겨준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건 뭐다? 변수 또 하나 만들고 ARR을 넣었는데 ARR 안에 10, 20, 30 다 들어있냐? 아니다. 똑같은 리모컨 넘겨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걸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세요.
이렇게